오늘 사용할 만년필은 플래티넘사의 데스크 펜입니다. 종이는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발음도 어렵네. 아티스티코입니다. 채색까지 하려고 종이를 수채화 용지로 선택했습니다. 가운데 큰 창문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좌에서 우로, 앞에서 뒤로 그리라더니 이번엔 가운데부터 그리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스케치 없이 그리는 방법 중에 기준이 되는 객체를 하나 선택해서 상대적 크기를 눈대중으로 그리는 방법,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건물 앞 자동차부터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가운데 창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단순한 편이라 어떻게 시작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사진을 선택한 것은 주차된 차가 있어서 함께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채색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있어서 그림에 해칭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어두운 부분이나 그림자를 물감으로 칠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서 해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창문의 오른쪽과 아래 방향으로 그림자가 있고요. 건물의 우측 주차장 부분도 어둡게 그림자가 있어서 같은 건물이라도 색이 달라지겠죠. 자동차 아래 부분도 진하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물감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 건물은 외벽에 다양한 색이 들어간 벽돌로 모자이크처럼 무늬를 만들었는데 그게 매우 이쁘게 보입니다. 가운데를 기와 지붕처럼 각을 준 것도 특이하고요. 정사각형의 창문이 건물 이곳저곳에 있는데 깔끔하고 느낌이 참 좋아요. 주변에 카페가 참 많은데 이 건물은 카페가 아니고 개인 집이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량이 여러 대 있는데 오늘 그림에서 차량은 나중에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을 적당한 위치에서 멈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을 그려볼까요? 외곽선으로만 그려놓는 방법도 있고요. 자세히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자세히 그리려고 한다면 각 부분을 조립하듯이 건물 그리는 것처럼 상대적 크기를 가늠하여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으로 그린 창문을 보면 삐뚤어져 있죠.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는 경우에 이렇게 바닥에 놓고 비스듬히 보면서 그려야 하는 데다가 카메라가 옆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그리다 보면 생기는 문제예요.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면 사실 이렇게 불편하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수고가 많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하고 나니 신경이 거슬리네요. 다시 그릴까요?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보조선을 더 그어줘서 착시를 이용해서 선이 똑바른 것처럼 만드는 방법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수는 앞으로도 많을 테니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래티넘 데스크펜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막 만년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땐 세필을 제가 매우 좋아하던 때였습니다. 아주 가늘고 섬세하게 그리는 것을 좋아하던 때였는데 그때 아주 가늘게 나온다는 것을 어디서 듣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피그먼트 라이너와 비교하면 0.3 정도 될까 싶네요. 데스크 펜이라는 것은 책상 앞에 꽂아두고 사용하는 펜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장님들 책상 앞에 다이어리랑 만년필 꽂이 있는 거 보셨죠? 바로 그런 용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이 너무 길어서 휴대가 편하지 않아서 어디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지금 벽에 무늬를 그릴 때처럼 펜에 힘을 빼고 신경을 쓰고 그리면 더 가늘게 선을 긋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펜의 장점은 가늘게 잘 나오는 것인데 이런 만년필의 경우 잉크가 잘 막혀서 잉크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하는데 이 만년필은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그냥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말 잘 나와줍니다. 플래티넘 만년필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해준 만년필이라고 할까요?
이제 휴대용으로 이만큼 나와주는 만년필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아래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거 말고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용도는 글씨에 비해 사실 사용량이 많아서 좋은 만년필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비싼 펜촉을 자주 갈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모델 중에 이렇게 가늘면서도 잘 나와주는 펜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건물 주변은 대충 그렸습니다. 대충 그린다는 것은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상상해서 막 그렸다는 건데요. 어차피 물감으로 칠할 부분인데 물감 칠하면서 흐릿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으로 다양하게 그려서 올려드릴 거라 다른 영상에서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과 구분시키려고 일단 배경을 그려 넣었습니다. 색을 칠하는 것은 나중에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볼 텐데 오늘은 제가 물감 배열을 새롭게 해서 시험 삼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파란색은 과립이 약간 있어서 깨끗하게 표현이 안 돼서 마른 붓으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붓으로 다듬는 방법도 있고 수채화 보조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물감을 잘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지고 있는 물감으로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채화는 세 가지 물감만 있어도 대부분의 색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맑고 깊은 색과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도 먹이나 검정 잉크, 물감 등 하나의 색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색을 조금씩 쌓아 올리면서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다 해보세요. 이론적으로 듣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종이는 파브리아노 세목입니다. 세목은 수채화 종이의 세 가지 분류 중에서 가장 말끔한 종이에요. 깔끔한 그림을 그릴 때 좋죠. 저는 중목을 좋아하긴 합니다. 조금 종이에 요철이 있는 게 그림이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종이도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 채널의 특징을 아시다시피 저는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재료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 경험과 데이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채널을 사랑해주면 저는 더 힘이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자를 넣을 거예요. 그림자는 그림을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생기 있게 만들어 줍니다. 퀴나크리돈 시엔나와 페릴린 바이올렛 물감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아름다운 특징은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올려드린 링크를 따라 다운받아 보시면 벽돌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암호도 알려드려야죠. 암호는 디모드로우 0322입니다. 이번엔 바뀌었죠? 오늘 날짜를 붙여봤어요. 암호는 항상 쉽지는 않아요. 맨날 똑같으면 암호가 아니죠. 아무튼 벽에 다양한 색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붓이 궁금한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냥 손에 잡히는 붓으로 그리고 있는 거라 지금 색을 칠하면서도 더 짧고 두꺼운 붓으로 칠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어반 스케치 하나 그리는 거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